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좀 중요한 내용인데요. 처음부터 좀 끝까지 들어보시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하시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뭐, 항상 우리가 그 장이 끝나면은 외국인 기관 뭐 이렇게 수급에 대한 동향들을 좀 살펴봅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수급으로 인해서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버냐라고 했을 때 물음표입니다. 왜냐면은 내가 보유하고 있으면은 이제 외국인이 매수했을 때, 아, 이건 더 갈 것이다. 하고서는 갖고 있고요. 내가 갖고 있지 않으면은 외국인이 매수하면 너무 올랐다. 하고서는 매수를 또 안 하고요. 외국인이 매도했을 때는 이제 내가 갖고 보유하고 있을 때 더 이상 매도를 안 할 것이다. 하면서 또 보유하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보유하고 있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본인대로 자기 해석을 합니다. 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에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각 그 시점에 따른 매매 동향인데요.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동향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제가 주목하자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외국인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매매 기법에 대해서 핵심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10년 전에는 이런 것들이 기능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 HTS 기능이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종합하는 외국인 순매수 어, 동향을 일일이 주식수로 나눠가지고 평균 단가를 구하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포인트는 이겁니다. 좀 이제 보시면은 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제 어떤 거 매수를 해요. 외국인이 매수를 합니다. 이걸 나눴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매수에 간에 기별이 있는지 기별이 없는지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형주로 해당이 되는지 아니면은 중형주로 해당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에게 영향이 있는데 잘 보시면은 외국인은 단타도 치지만 주로 중장기의 포지션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프로그램 매매도 쓰고 하지만은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매수의 관점은 또는 보유의 관점은 어, 비중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오르지 않을 때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매수의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외국인이 사니까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외국인이 샀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시점은 뭐예요? 상당히 억제된 가격이라는 거. 억제된 가격.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떨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떨어질 수 있겠죠. 주가가 안 좋거나 갑자기 폭락하거나 뭐 전쟁이 일어나거나 이러면은 폭락하겠죠. 하지만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그래도 억제된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럼 억제된 가격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고 이게 밑으로 빠지잖아요. 그럼 외국인이 바로바로 삽니다. 바로바로 사요. 왜냐면은 이 시점은 뭐냐면 수량을 늘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비중이 올라가는데도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또 하나는 비중이 늘어나요. 근데 주가가 올라요. 이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집을 이미 한 경우 또는 매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테마가 붙었어요. 뭐 애플카 테마가 붙던 어떤 테마가 붙어가지고 이 주가가 막 개인도 붙어가지고 막 갑자기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외국인이 안 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주가가 빠져요. 왜냐면은 단기간의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떨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이 두 개를 구분을 잘 못하시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은 주가가 올라가면은 약간 혹하잖아요. 그러니까 삽니다. 근데 이제 단기 고점에 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주가가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 항상 여기 사는 거예요. 여기서 안 사고. 그리고 여기 뚫고 또 외국인이 여기서 사면 또 여기서 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항상 이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실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제가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A 반도체입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중에서 자, 이걸 보면 이렇게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여드리면은 자 보세요. 자, 파란 색깔이 비중입니다. 외국인의 비중. 그리고 빨간 색깔이 주가예요. 자, 보면은
갑자기 늘어난 구간이 있죠. 이렇게. 그죠? 근데 여기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때 올라갔을 때의 주가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올라간 것 대비 주가가 안 올랐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럴 때는 사실 관심 가질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은 당연한 거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비중도 늘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비중이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기아 보겠습니다. 기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비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늘어나죠. 여기 늘어나는데 어때 주가는 횡보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요. 여러 가지 또 보겠습니다. 딴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자, 골프존입니다. 자, 골프존은 보면은 비중이 어떻습니까?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 어때요? 주가도 가파르게 증가해.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됩니까? 물린다는 거예요. 이럴 때 사면 어떻게 물려요? 물립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어때요? 주가가 빠지죠? 이런 것들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그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서 주가의 횡보를 보고서는 매수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거고, 거꾸로 외국인이 급매수가 들어왔는데 거래량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등을 했다? 그러면은 단기적인 매도 시점으로 생각을 하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딴 것도 예시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렇게 봐서 외국인이 뭐 코스닥 종목에서 순매수한 1개월간 순매수한 종목들 보게 되면은 딴 거 좀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평균 대비율 안 올라간 것들을 좀 볼게요. 그렇게 안 올라간 것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서 시젠. 자, 시젠을 보겠습니다. 자, 시젠을 보면은 어때요? 비중이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어요. 비중이 늘어나는데 어때요? 주가가 안 올라가죠. 이런 것들을 이제 주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특히 대신에 이런 것들 매매를 하실 때는 막 잡주하시면 안 돼요. 코스닥은 딱 100개 종목 정도. 그리고 코스피는 200개 종목. 그 정도만 하셔야지. 이게 뭐 외국인이 많이 다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잡주들에서 외국인은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 드리고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려보면은 많이 안 올라간 것 중에서 좀 보면은 순매수 금액 좀 많은 걸로 좀 해볼게요. 자, 코스피를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 한 달간 순매수 수량, 순매수 금액 소트 해가지고 봤을 때 안 올라간 거. S 오일 좀 볼까요? S 오일 보면은 어떻습니까? S 오일은 보였어요. 매수한 만큼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올라가죠. 같이. 그러니까는 상당히 위험한 같이 따라서 외국인 따라잡기라고 해서 같이 사버리면은 상당히 위험한데 최근에 보면은 주가가 빠지는데 어때요? 비중이 올라가죠. 주가 빠지는데 비중이 올라갑니다. 이럴 때를 잘 봐야 돼요. 이럴 때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주가가 빠지는데 비중을 계속 늘릴까? 이런 것들은 관심 깊게 보면은 상당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내가 이럴 때 잡는 것보다는 이럴 때 잡는 것이 훨씬 더 내가 외국인 매매 관점에서는 유리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발품을 좀 팔아야 되고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외국인 매수했다고 막 좋아할 것이 아니라 외국인이 매수했는데 거래량이 붙으면서 이것저것 테마가 붙으면서 갑자기 폭등하는 경우, 그럴 경우는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인데 요 이제 후자에 해당되는 거 있죠. 요 후자. 예. 요거는 이제 비중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외국인이 이미 다 이제 매집을 다 끝났을 때, 그때는 이제 조금씩 팔기 시작합니다. 거래에 터지면. 외국인들은 수량이 많아요. 몇백억씩 사요. 그러면은 몇백억을 여러분 하루 만에 팔 수 있습니까? 손해죠. 내가 얼마 동안에 모았는데 그걸 하루 만에 호가창 밑에 팝니까? 그러니까 호가창 위에 있어서 하면서 매도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만 알아도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매매를 괜히 어설프게 따라했다가 고점에서
매수를 하거나 물리거나 이런 경우는 상당히 줄어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외국인이 살 때 나도 같이 살면서 물량을 모아가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게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신 데 있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은 기존에 다른 영상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참조해서 보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